자, 프린트 13번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뭐 순열이 될 수도 있고 뭐 조합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응되어야 할 것이 4개예요. 정의역이 4개고 공역이 3개이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지만 치역과 공역이 일치할 수 있잖아요. 받는 놈이 치역, 지금 얘가 공역. 그러면 여기는 요 놈에서 여기는 요 놈으로 대응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1, 2, 3, 4가 1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3, 4, 5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판을 짜냐면 이렇게 판을 짜봅시다. 4개가 3개에 빠짐없이 대응이 되려면 반드시 2개가 대응되는 놈이 하나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는 2개를 받아야 되잖아. 맞죠? 네. 셋 중에 하나는 2개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2개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 2개는 이렇게 받든 뭐 이렇게 받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개를 받아야 되는 놈이 하나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판을 이렇게 짤게요. 2개 받는 이 아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2개 받는 공역의 원소를 선택하는 거죠. 그게 3개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31이에요.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 야, 너 2개 받아. 3이 2개를 받을 거예요. 3이 2개를 받을 거야.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선택한 원소, 이 원소가 받을 2개의 원소를 A에서 골라야 돼요. 2개를 골라. 그래서 이 2개 받는 A 원소 중 2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2개를 선택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지. 그럼 2개를 선택하세요. 4개 중에 2개니까 4C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2개 원소가 남았죠? 여기 대응되어야 되는 것도 2개 원소가 남았죠? 그럼 나머지 2개, A 2개와 그 다음에 B 2개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이펙토리얼이죠.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빠짐 없잖아요. 예, 빠짐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3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3, 6, 18에 2를 곱하면 얼마예요? 36인가요? 자,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판을 짠 거예요. 자, 이렇게 판을 짰는데, 이렇게 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전체 중에, 자,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서, 그러면 치역이 하나가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치역의 원소가 딱 하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가 2개일 수 있고, 치역의 원소가 3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찾는 건 이걸 찾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찾고 싶은데 이걸 찾기가 어려우니까 얘나 얘를 찾아서 전체에서 빼주면 되죠. 근데 전체가 몇 개예요? 자, 저기 A에서 B로 대응되는 전체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 몇 개예요? 얘 선택할 수 있는 거 1, 2, 3, 4 깔아놓고 3, 4, 5, 3, 4, 5, 3, 4, 5, 3, 4, 5를 깔아야 되니까 3의 4제곱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는 3의 4제곱개야. 3파이 4죠. 3파이 4. 자, 거기서 이제 얘와 얘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치역이 하나라는 얘기는 하나로 다 몰빵 가야 돼요. 몰빵 가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죠? 3으로 전부 다 가는 경우, 4로 전부 다 가는 경우, 5로 전부 다 가는 경우 3가지 있어요. 이거 계산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가지 구해놓고, 자, 치역이 이제 2개가 생기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이거를 구하는 게. 그래서 치역이 2개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치역 2개 생기는 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치역이 될 원소 2개를 골라주세요.
알겠죠? 치역이 될 원소 두 개를 골라요. 치역이 될 원소 두 개를 골라요. 그게 3C2잖아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른다. 그래서 나는 요거에 대응을 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얘랑 얘, 얘도, 얘랑 얘, 얘도, 얘랑 얘, 그 다음에 얘도, 얘랑 얘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3으로 전부 다 가는 경우와 4로 전부 다 가는 경우가 섞여 있죠.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16 중에 두 개는 3으로 전부 다 가는 경우, 4로 전부 다 가는 경우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16개에서 두 개를 빼주면 다시 16개에서 두 개를 빼주면 이게 바로 두 놈의 대응이 되는 경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얘는 3 곱하기 14니까 3 곱하기 14 얼마냐? 42인가요? 얘랑 얘를 더해서 81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81 빼기 45를 해주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36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렇게 구해도 36, 이렇게 구해도 36이에요. 근데 이제 푸는 방식이 다르죠. 얘는 적극적으로 조합을 쓰겠다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2학년 확률과 통계를 배우지 않았어도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학년 내용으로만 풀 수 있는 내용이고, 얘는 중복 순열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 순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순열을 가지고 푸는 거고, 사실 여기서도 뭐가 들어가냐면 얘는 두 개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3하고 4를 선택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다 가는 경우가 빼준 거니까 실제로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2파이 4라고 써야죠. 거기서 2를 빼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준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중복 순열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준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에 따라서는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이 쓰는 기술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각각 여러분들이 판을 잘 짜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 상황을 어차피 하나로 계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하나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 3점짜리, 만약에 수능에 나왔다 그러면 그냥 3점짜리 아주 쉬운 문제고요. 그 상황들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들이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너무 그냥 이 문제는 뭐 4P3, 뭐 이 문제는 3H5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섞여 있을 수 있다. 여러 개가 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세팅을 하고 해석을 하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13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냥 거의 한 방에 되는 문제들이죠. 네, 그래서 자,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 경로 문제든 웬만하면 합의 법칙 1111 쓰고 합의 법칙을 쓰라고 했고요. 5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합의 법칙을 입체니까 합의 법칙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가로로 가는 경우를 A, 세로로 가는 경우를 B, 높이로 가는 경우를 C라고 해서 A 4개, B 3개, C 4개에서 총 11개 배열하고 같은 거 4개, 3개, 4개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지금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드리고 프린트를 풀라고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나눠드리는 거니까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생각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중복 조합을 좀 더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중복 조합을 연습을 좀 더 해볼게요. 사실 이제 그 숙제에는 중복 조합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변형된 문제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처음에 그냥 중복 조합 아주 쉬운 문제만 풀다가 나중에 이렇게 변형된 문제를 풀면 마치 안 배운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 배운 내용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 된다. 의미 아닌 정수 x, y, z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3h10이라고 했죠. 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그냥 3h10이라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했을 때 10이 나오게 하는 자연수 x, y, z. 자, 이거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연수기 때문에 어차피 과일 세 가지 종류 과일 있는 이 과일 가게 가서 10개를 사는 문제로 우리는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씩 사놓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주고 여기다 얘 하나 주고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총 7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를 하나씩 주고 3H7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면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거를 막 변형을 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형을 시키느냐?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해서 10이 나오는데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 z는 3보다 크거나 같게 자 하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를 찾아라. 또는 정수라고 할게요. 그냥. 자, 이거의 순서쌍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방금 전에 했던 문제랑 조금 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가게 가서 최소 한 개를 사는 게 두 번째 있는 거고요. 얘는 x를 2개 이상 사고 얘를 하나 이상 사고 얘를 3개 이상 사는 거니까 얘한테 2개, 하나, 3개를 주고 시작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2개, 하나, 3개를 주고 시작하면 총 몇 개를 일단 주고 시작한 거니까 6개를 주고 시작한 거니까 남은 건 4개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줬으니까 3H4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문제는 여기까지는 해결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과일 사는 문제로 여기까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했는데 10이 나온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z는 3보다 크거나 같대.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 y, z의 순서쌍을 찾으라고 했대. 이러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과일을 사는데 그럼 뭐 가서 과일을 마이너스는 뭐 과일을 내야 되나? 과일 가게에서 과일 왔어요? 이렇게 내야 되나?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상황적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 안 되는 문제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틀을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갈 거예요. 무슨 기본이냐면 이제 과일 사는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자, 의미 아닌 정수 x, y, z 더해서 10이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3H10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이 상황을 가장 기본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얘를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식을 조금 변형시켜서 해보자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의미 아닌 정수가 돼야 되니까 의미 아닌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넘겨서 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y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z-3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으시고 여기는 요놈이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얘를 라지 x라고 놓고 얘를 라지 y라고 놓고 얘를 라지 z라고 놓으면 라지 x, 라지 y, 라지 z는 의미 아닌 정수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x 대신에는 라지 x 마이너스 1을 쓸 수가 있고 y 대신에는 라지 y 마이너스 2를 쓸 수가 있고 z 대신에는 라지 z 플러스 3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요놈과 여기는 요놈과 여기는 요놈 x, y, z이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집어넣으면 x-1에 y-2에 그 다음에 z 플러스 3이 10이 되기 때문에 자 요거가 없어지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이 10이 되는데 라지 x, 라지 y, 라지 z이 뭐냐? 이거니까 의미 아닌 정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그냥 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쓴다?
3H10이라고 바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하는 정수 세팅으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식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지. 즉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y-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z-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라지 x, 얘를 라지 y, 얘를 라지 z라고 놓고 x 대신에는 라지 x 더하기 2, 라지 x 더하기 2, y 대신에는 라지 y 더하기 1, 그 다음에 z 대신에는 라지 z 더하기 3은 자 여기다 이제 넣고 넣은 거니까 이제 이게 1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라지 x 더하기 라지 y 더하기 라지 z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음이 아닌 정수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3H4라고 쓰면 되겠다. 아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구나. 즉 우리가 항상 과일 가지고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다. 그냥 이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음수가 되더라도 또는 뭐 홀수, 짝수 뭐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연습을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하나 낼게요. 조금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갑자기 왜 3개짜리 하다 4개짜리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게 뭐냐, 제일 특이하게 봐야 될 게 뭐냐, W죠. W가 2가 곱해져 있는 건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W가 0일 때, W가 1일 때, W가 2일 때, W가 3일 때,
W가 4일 때, W가 5일 때. 자, 6일 때도 될 수 있나요? 얘가 6이면 12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준다. 이게 이제 일단 핵심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기본 틀에 벗어나잖아요. 기본 틀에 벗어나는데 기본 틀로 맞출 수 있는 놈은 맞춰주면 되는데 맞추지 못하는 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고, 자, 이게 0인 경우는 쉬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다? 그냥 10이다 라고 쓰고 여기에 해당되는 개수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개수를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 x가 1보다 크고 이거잖아요. 이거. 자,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똑같이 해요. x-1이 0보다 크고 y 플러스 2가 0보다 크고 z이 0보다 크고,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얘가 문제죠. 얘를 뭐라고 둬야 되고, 라지 x라고 둬야 되고, 얘를 라지 y라고 둬야 되거든요. 그래 놓고 x는 뭐냐? 라지 x 더하기 1이라고 써야 되고요. y는 뭐냐? 라지 y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숫자를 잘 보세요. 여기는 이 숫자를 보세요. 얘 대신에 얘를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숫자와의 관계를 보세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지 x로 바꾸면서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더해주는 거고요. 얘를 라지 y로 바꾸면서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z는 그냥 z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라지 x 더하기 1이라고 써주시고, 라지 y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 플러스 z라고 써주시고, 얘를 10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라지 x 더하기 라지 y 더하기 z는 얼마다? 11이다.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얘는 기본 세팅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쓴다? 3H 11이라고 쓴다. 이렇게. 그럼 이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1이 항상 붙을 거니까, 아, 여기에 1을 더해서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첫 번째 해보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 w가 1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8이 나오면 되죠. 그럼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얘 1을 올린 다음에 하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라고 하면 돼요? 1을 올려요. 9가 되면 되는 거고 3H 9가 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죠. w가 2가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이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하나 올리면 3H 7이 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땅 하다 보면 3H5, 그 다음에 얘는 3H3, 그 다음에 얘는 3H1이 되겠죠. 얘랑 얘를 다 더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계산은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는 거죠. 즉, 특이한 점이 있으면 그 특이한 점을 가지고 분류를 해 주세요. 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내가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한 방에 똑같은 원리를 팍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탁 똑같은 원리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치킨 좋아해요? 치킨 튀겨야 되잖아요. 치킨 튀길 때 그냥 확 넣고 튀기나? 아니잖아요. 다 자르잖아요. 자를 때 어떻게, 사실 그 치킨을 자르는 원리가 간단해요. 먹기 좋게, 그 다음에 튀겼을 때 동일하게 튀겨지게 치킨을 소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라 놓고 이 치킨은 튀긴 게 넣고 몇 분이 지나면 꺼내면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치킨을 자르는 거야. 그래서 막 잘라 놓고 집어 넣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태면 어쩔 수 없이 따로 해야 되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갑자기 치킨 얘기가 나와서 배가 고프긴 한데, 하나 치킨 요만해. 근데 한 마리 이만해. 그럼 이거 동시에 튀기려고 똑같이 잘랐어요. 똑같이 잘랐는데 얘는 크고 얘는 작아. 그럼 얘 동시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익히려면 얘는 타고, 얘를 익히려면 얘는 안 익고, 치킨 안에 뜯었는데 뭐야 이거, 빨간, 피,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건 작은 거 튀기고 큰 거는 큰 거 튀기고 따로따로 튀겨야죠. 무슨 얘기예요? 한꺼번에 못하니까 따로따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를 볼 때 귀찮아 하는 상황은 전부 다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수학에서만 귀찮은 거냐? 현실 생활에서 똑같아요. 한 방에 무언가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은 귀찮은 일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일을 한 방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일을 적절하게 잘 작업을 하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닭을 더 잘게 쪼개거나 아니면 작은 닭을 좀 더 크게 쪼개서 이거를 맞춰 놓으면 한 방에 또 튀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들면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비슷한데 T본 스테이크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나? T본 스테이크. T본 스테이크가 왜 T본 스테이크냐면 이렇게 T자형의 뼈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등심이 달려 있고 여기는 안심이 달려 있는 스테이크를 T본 스테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등심은 말 그대로 등 쪽에 있는 그 살이고요. 안심은 그 등 쪽 안에 있는 살을 얘기해요. 누가 좀 더 부드럽냐면 얘가 좀 더 부드러워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얘는 약간 표면이 거칠고 얘는 살짝 부드러워요. 그래서 씹었을 때 얘는 조금 더 부드러운데 문제는 뭐냐? T본 스테이크를 조리를 할 때 한꺼번에 넣고 조리를 하잖아요? 얘가 익으면 얘가 타요. 얘가 익으면 얘는 덜 익어. 그래서 얘를 미디움으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얘 미디움으로 굽잖아요? 그럼 얘는 웰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따로 자르면 안 되잖아요. 이거 따로 자르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안심 스테이크냐 등심 스테이크냐. 난 두 개 다 맛보고 싶어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걸 시킨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넣고 이 팬에다 넣고 구워요. 구울 때 이쪽이 덜 익으니까 이쪽에다가 그 기름을 계속 끼얹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다 기름을 끼얹어서 이쪽의 온도를 자꾸 더 높여주는 거죠. 그럼 얘가 적절하게 익을 때 얘도 똑같이 적절하게 익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기름을 얹으면 안 되고 여기는 기름을 얹어야 돼요. 즉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 EW는 여기는 X, Y, Z랑 달라요. 똑같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따로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한 문제를 더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수능에 한 문제씩 꼭 나왔었어요. 계속해서 수능에 한 문제씩 꼭 나왔었다는 얘기는 내신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 합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 세 개만 할게요. z가 15인 자연수이면서 홀수인 x, y, z의 순서쌍의 개수. 이거를 찾아봐라 라고 했어요. 자, 요걸 한번 해보세요. 홀수 3개 더하면 홀수 15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틀은 그거예요. 음이 아닌 정수 뭐의 합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치킨을 튀기기 전에 닭을 손질하는 거.
예,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느냐, 튀길 수 있는 상태까지 어떻게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얘는 자연수면서 홀수야. 어떻게 만들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자연수면서 홀수니까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2a 마이너스 1 또는 2a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두면 되냐면 뭐 자연수 또는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두면 되는데, 자, x를 2a-1이나 2a 플러스 1, y를 2b-1이나 2b 플러스 1, 그 다음에 z을 2c-1이나 2c 플러스 1, 요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거거든요. 자, 이거랑 이거 중에 위에 거 선택할 거예요? 아래 거 선택할 거예요? 아래 거. 왜? 어? 그냥? 아니, 이거 위에 거 할 거야? 아래 거 할 거야? 건, 어떻게 할 거야? 위에 거. 왜지? 익숙하니까? 익숙한 거 위에가 더 익숙해요. 보통 2k-1꼴로 나타내니까. 지은? 위에 거 할 거야? 아래 거 할 거야? 아래 거. 왜죠?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이유. 우리 저 잘생긴 우영이. 위에 거. 왜죠? 익숙하니까. 선생님은 아래 걸 선택할 거예요. 왜냐? 위에 거에는 여기다가 0을 넣을 수가 없어요. 0을 넣을 수가 없고, 여기는 0을 넣으면 1이라고 하는 자연수이면서 홀수인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0을 넣을 수 있는 걸 선택할 거예요. 왜? 우리가 기본 세팅이 뭐라고 했죠? 제일 기본 세팅이 의미 아닌 정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야. 의미 아닌 정수의 합으로 나타냈을 때 걔는 바로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해서 x 대신에 얘를 쓰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다 0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0 넣으면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1 넣어도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되죠. 0, 1, 2, 3, 4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0, 1, 2, 3, 4 넣을 수 있는 거고, 여기도 0, 1, 2, 3, 4를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래 걸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럼 2a 더하기 1, 2b 더하기 1, 2c 더하기 1은 15다라고 써놓고, 그래놓고 여기는 a, b, c는 무슨 정수? 의미 아닌 정수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0부터 시작이니까. 그러면 이제 해 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6이 나오는 거니까 의미 아닌 정수 이거를 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3h6 이렇게 하면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일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보다 의미 아닌 정수들의 합, 그리고 여기 개수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야 돼요. 개수가 전부 다 1이면서 의미 아닌 정수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지만 얘를 중복조합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좀 어렵죠? 네. 하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치킨을 기름에 넣을 수 있는 상태는 뭐다? 의미 아닌 정수의 상태다. 의미 아닌 정수의 상태로 만들어야지만 한꺼번에 넣고 튀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다. 그럼 또 손질을 해야 돼. 의미 아닌 정수가 돼야 돼요. 여기는 뭐부터 집어넣을 수 있어요? 1부터 집어넣을 수 있죠. 자연수 상태거든요. 자연수 상태. 물론 자연수도 돼요. 근데 자연수를 하면 또 아까 전에 했던 두 번째 상황, 자연수니까 적어도 하나씩 사는 거고 111 준 다음에 빼고 나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0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됐죠? 이해 잘 됐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됐어요?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